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 치료의 최신 치료법과 함께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흔히 엄지발가락이 붓고 혹은 발목이 아픈 그런 병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전신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대사질환입니다. 단순 관절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통풍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법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통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건강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전신대사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풍을 그저 관절이 아픈 질환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통풍은 요산이란 물질이 몸 안에 지나치게 쌓여서 발생하는 전신대사 질환입니다. 요산이 많이 쌓이면 관절에 염증이 생길 뿐 아니라 신장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물질은 요산이 아니라 요산 결정이죠. 실제로 통풍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고요. 신장 결석과 같은 심각한 문제도 나타납니다. 또한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통풍을 단순히 관절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전신 건강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최근에 통풍 환자가 급증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환자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10년, 20년 사이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비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통풍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4배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현대인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율 증가, 그리고 평균 수명의 증가 때문입니다. 30년 새에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과거에 잘못 먹고 살다가 이제 잘 먹고 사니까 통풍이 걸릴 만한 위험의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통풍으로 발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예 없던 성향, 즉 요산이 올라가는 성향이 아예 없던 것이 요산이 올라가는 성향이 막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먹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것과 함께 술, 고기, 해산물 섭취 같은 것들이 일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칼로리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설탕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것이 또 요산을 많이 올립니다. 칼로리가 요산을 많이 올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피자, 파스타, 빵 굉장히 많죠? 설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통풍에 사실은 더 주범이고 고기나 해산물 같은 것은 그 탄수화물보다는 역할이 약간 더 낮습니다. 또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도 요산 수치를 높여서 통풍 발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통풍은 과거에는 황제병이나 귀족병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부 특정 계층의 질환이 아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라면을 먹으면 라면 국물에 있는 퓨린 때문에, 즉 요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구 물질, 고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요, 라면을 먹을 때 그 면 먹는 것 때문에 요산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안 먹고 나는 순수한 탄수화물만 먹을 거야 해서 막 먹어도 통풍이 더 잘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통풍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일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풍을 단지 관절염 정도로 생각해서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은 과거에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수면과 관계없다라고 우리나라 교과서에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외국 책에도 그렇게 덜어 써 있는 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과 선생님들이 아닌 다른 의사들은요, 내과를 전공하지 않았으면 그 뒤로는 내과를 돌아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통풍이라는 것이 수명에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별거 아닌 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풍은요, 수면과 직결되는 병입니다. 통풍 환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최대 200% 이상 높습니다. 그냥 2%나 20% 이런 게 아니라 200% 이상 높습니다. 또 만성 신부전의 위험도 매우 높아서 이 콩팥이죠. 콩팥. 통풍 환자의 50% 이상이 어떤 보고에서는 99%가 안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진짜로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부전의 그 단계로 쳤을 때 3단계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3단계는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렇게 크게 증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면밀하게 보면 99%가 이상이 있다. 통풍 환자는 거의 대부분이 콩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뭐 투석하면 되지 않나? 뭐 콩팥 생기면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의 약 10%는 신부전으로, 즉 콩팥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숫자는 통풍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풍 환자를 저는 약 1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15만 명 정도가 신부전으로 사망하는 것이죠. 그럼 미국에서도 통풍 환자의 사망 1위는 여전히 신부전입니다. 콩팥 문제죠. 따라서 통풍 진단을 받았다면 그냥 약만 먹어서 될 게 아니고요. 아니면 약을 안 먹으면 정말 큰 문제고요.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진찰을 받고 피 검사를 해서 철저히 콩팥하고 간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수명을 단축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통풍 치료를 획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치료법들이 자꾸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특히 유전자 조작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계속 나오고 있죠. 기존의 통풍의 특효약으로 불렸던 코리친, 콜키신이라고 요새 부르는데요. 그리고 알로퓨리놀, 우리가 익숙한 자이로릭 같은 약이죠. 그런 약 외에도 최근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강력한 요산 분해 효소, 포유류에는 있는데 인간에는 없는 그 분해 효소가 또 치료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인데 인터루킨 1이라는 그런 생물학적 약물인 아나킨라라는 약이 있고 또 카나키누맙 이 뒤에 맙이라는 것이 붙으면요 그 유전자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 항체 제제 유전자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생물학적 제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맙이라는 게 붙으면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약들은 급성 통풍의 발작에 어떤 심한 통증과 염증을 빠르게 억제합니다. 우리가 약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약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을 때 써볼 수 있는 약입니다. 또 페북소스타트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페부릭, 뉴소릭 그리고 기타 다른 이름으로 이제 다 풀려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약물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데 외국에는 아직 실제로 1차로 쓰이지 않는 약이기도 합니다. 페북소스타트, 페부릭은요. 기존의 그 알로퓨리놀, 자이로릭보다 더 요산을 잘 떨어뜨리고 부작용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는 약입니다. 그리고 페글로티케이즈라는 약물은요. 기존 약물에 잘 듣지 않는 난치성 환자, 어떻게 해도 요산이 안 떨어지는 환자한테 써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아래 신중히 사용해야 되고 그냥 일반 통풍 환자라고 보면요. 그렇게 조절 안 되는 분은 몇백 명에 한 명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페글로티케이즈 이런 약들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새로 시도되고 있다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일반적인 약은요. 페북소스타트, 페브릭입니다.
과거에 있던 그 알로피리놀, 자이로릭은 우리가 많이 썼지만 실제로 굉장히 잘못 쓴 약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알로피리놀 쓰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본인이 먹는 약 용량이 400mg이 되는지, 즉 하루에 4알 먹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알 정도가 알로피리놀을 먹었을 때 요산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과거에 알로피리놀을 환자들한테 썼는데 많이 써야 3알 정도 썼어요. 300mg.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좀 통풍이 이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한 알 쓰게 됐습니다. 100mg. 잘못된 용법입니다. 지금도 알로피리놀을 한 알만 처방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잘못된 처방입니다. 물론 아주 특이해서 요산이 정말 살짝 오르는데 통풍이 막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처방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그래서 알로피리놀은 실제 용량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400ml에서 600ml, 700ml, 즉 하루에 6알, 7알까지 먹어야지 조절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이 알로피리놀, 자이로릭입니다. 그걸 위해서 페브릭은 한 알만 하루에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죠. 용량 조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도 별로 없고요. 자, 그래서 알로피리놀하고 페북소스타트의 관계, 그리고 페북소스타트, 페브릭을 왜 많이 쓰고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자, 5번째, 통풍 관리를 왜 평생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비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평생 먹어야 되면 안 먹겠다. 아니 안 드시면 되죠. 그리고 평생 먹어야 되면 그게 무슨 치료냐? 예,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 드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꾸준히 먹어야 되는지나 알고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우리 발에 있는 관절도 망가지지 않고 콩팥도 망가지지 않고 심장이나 뇌도 통풍으로 인해서 나빠지는 것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산을 낮추는 약을 왜 계속 먹어야 되냐? 우리가 요산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망가진 것이 통풍 환자인데, 물론 통풍이 생기기 전에 요산이 계속 높은 과정을 겪죠. 요산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요산이 아예 저절로 안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억지입니다. 그거는 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고, 통풍을 완치하면 통풍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어지지만 요산이 높아지는 경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요산이 높아지는 경향을 약으로 낮추지 않으면 요산이 계속 높으면 요산 결정이 생기고 요산 결정이 다시 몸에 박히면 그것이 또 통풍입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는요, 요산 수치를 뭐 반드시 이렇게 뭐 어느 선 이하로 아주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요산 수치를 철저히 맞춰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간혹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은 그냥 드시던 용량 그대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이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중요하냐? 체중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풍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산을 낮추는 약을 페브릭을 먹었는데 80mg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떨어진다. 근데 이분이 체중이 많다. 그러면은 몸의 사이즈를 그때는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40ml 먹는데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 뭐 통풍 때문에 살을 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살을 빼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빼줘야죠. 근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요, 약이 우선이지 뭐 살 빼거나 음식이 더 우선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심각한 전신 대사 질환이고요.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통풍 치료에 효과적인 새로운 약물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약물 치료뿐 아니라 평생에 걸친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철저한 관리도 조금은 신경 쓰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통풍은 반드시 의료진과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피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풍 치료가 어떻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발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지켜야 될 원칙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